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이상값은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서 멀리 떨어진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즉, 데이터 세트에서 특이한 값입니다. 이상값은 테스트에서 중요한 결과를 놓치거나 실제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통계 분석에서 문제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상값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 규칙은 없습니다. 이상값을 찾는 것은 문제 영역의 지식과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수학적 정의는 없지만 이상값 후보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과 통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값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관찰한 값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어떻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값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석 영역의 일부인 귀중한 정보를 캡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치를 제거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대상 모집단, 분석 중인 문제의 영역, 분석 방법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과연 분석에 문제가 되는 이상값을 어떻게 찾아내고 찾아낸 이상값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상에서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까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자연스러운 부분인지 아니면 프로세스의 결함을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값은 단순한 개념입니다. 즉, 다른 데이터 포인트와 현저하게 다른 값이며 통계 절차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일 이상값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례 데이터 세트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남자 키 높이 15개 측정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값 중 하나는 이상값입니다. 아래표는 이상값이 있거나 없는 경우의 평균 키 높이와 표준 편차를 보여줍니다. 표에서 한 개의 이상값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이상값은 평균 키높이를 0.601m, 표준 편차를 무려 2.2857m만큼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값의 결과인 평균을 사용하는 분석 결과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큰 표준 편차 또한 통계적 검정력을 심각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잠재적 이상값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상값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데이터 세트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값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여 이상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특이한 값을 강조하고 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각 변수에 대해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값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가장 높은 값은 다른 값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이상값의 비정상 정도를 정량화하지는 않지만 한눈에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값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자 그림, 히스토그램, 산점도 및 관리도는 이상값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자 그림은 그래프에 별표를 표시하여 데이터 세트에 이상값이 포함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경계선과 함께 사분위수 방법을 사용하여 나중에 설명할 이상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상자 그림은 사례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상값이 일반적인 데이터 값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데이터에 그룹이 있는 경우 상자 그림을 사용하여 이상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과목별 점수를 표시하는 상자 그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어와 영어 점수 그룹에 이상값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또한 이상값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떨어져 있는 막대를 찾습니다. 이상값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입니다. 그래프는 가장 왼쪽의 정상적인 데이터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상값은 일별량 이상값입니다. 먼저 단일 변수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고 분포를 벗어나는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점도를 사용하여 다별량 설정해서 이상값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우리는 입력과 출력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진 데이터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회귀선이 있는 산점도는 대부분의 점이 모형의 적합선을 따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원으로 표시된 점은 모델에 잘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값과 Y축값 단독의 일별량에서는 이상값이 아니지만 산점도를 사용하여 다별량 설정해서 이상값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관찰에 대한 입력값 4.5는 X축에서 다른 입력값의 범위가 0에서 6까지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력값 79.5는 Y축의 값범위 78에서 83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역시 단독으로는 이상값이 아닙니다. 즉, 입력값과 출력값 자체는 이 데이터 세트에서 일반적인 값입니다. 대신 모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값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상값은 회귀 분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생산 로트가 섞여 있는 모집단에서 관리도를 통해 이상값을 확인하고 동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아직 보시지 않으셨으면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메시지, 데이터의 동질성 검정을 눌러 먼저 둘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생산 로트 A, B, C에서 골고루 30개씩 8개 부분군으로 샘플링하고 불량개수 확인 결과 불량품 대수가 각각 여러 대 발견된 경우입니다. 샘플링 개수가 일정하므로 NP 차트로 분석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NP 차트에서 6번째 군에서 이상값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리도를 통해 이상값이 발견되면 관찰한 로트를 단일 모집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데이터 동질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므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IQR은 데이터 세트의 중간 50% 범위이며 제3, 4분 위수와 제1, 4분 위수 사이의 값 범위입니다. IQR, Q1 및 Q3 값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상값 경계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은 데이터 포인트가 이상값인지 여부와 경미한지 극단적인지를 결정합니다. 남자키 데이터로 상자 그림을 그린 다음 앞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이상값을 찾고 이상값 경계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에 오른쪽 메시지, 초간단 박스플롯 활용을 클릭하여 상자 그림 그리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IQR은 3, 4분 위수 마이너스 1, 4분 위수로 구합니다. 그리고 메이저 경계 하한값은 1, 4분 위수에서 IQR의 3을 곱한 값을 마이너스에서 구합니다. 메이저 경계 상한값은 3, 4분 위수에서 IQR의 3을 곱한 값을 더해주어 구합니다. 데이터 속에 있는 이상값은 엑셀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 클릭, 필터 클릭, 데이터 첫째 셀에 나타난 화살표 클릭, 숫자 필터 클릭, 보다큼 클릭, 마이너 경계 상한값 1.80279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또는 을 선택하고 왼쪽 아래의 선택 박스에서 보다 작은 기호를 선택하고 오른쪽 박스에 마이너 경계 하한값 1.651435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상값이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상값 셀 위치로 옮겨서 방금 찾은 두 이상값을 각각 등호로 연결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있는 상자 그림을 클릭하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 데이터 선택 클릭, 추가 클릭, 계열 X값으로 경계선 값을 선택하고 계열 Y값으로 경계선 값 우측에 있는 값 4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 다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자 그림 그래프 속의 회색 선을 클릭하고 그래프 오른쪽의 십자 아이콘을 클릭, 오차막대를 선택하고 이어서 기타 옵션을 클릭하여 줍니다. 오른쪽 창에서 Y 오차막대를 선택한 다음 끝 모양 없음 선택, 백분율을 100%로 수정, 위에 있는 페인트 통을 클릭하고 선 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한 다음 대시 종류에서 점선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상자 그림 그래프에서 황색 선을 클릭하고 우측 창에서 선 없음을 선택하고 표식을 선택한 다음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클릭, 별표를 선택합니다. 다시 그래프에서 X 오차막대를 클릭하고 삭제해주면 마이너 및 메이저 이상값 경계선이 완성되고 앞에서 찾은 이상값이 어떤 수준의 이상값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값은 데이터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값입니다. 이제 발견한 이상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상값은 통계 분석을 왜곡하고 가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할 때 데이터에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값을 제거하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합합니다. 앞에서 이상값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식별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상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상값을 유지하면 검토 중인 분야 및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분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제거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통계적 검정력을 감소시킵니다. 이상값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는 이상값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상값의 3가지 원인은 데이터 입력 또는 측정 오류, 샘플링 문제, 및 비정상적인 조건, 자연 변동입니다. 먼저 측정 및 데이터 입력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오타로 이상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키를 측정하고 다음 데이터 세트를 수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터 세트에서 값 10.7620은 분명히 이상값입니다.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높이 값입니다. 숫자를 더 면밀히 조사한 결과 우연히 0이 입력되었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0을 제거하거나 정확한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대상을 다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이해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이상값이 오류라고 판단되면 가능한 경우 값을 수정하세요. 오타를 수정하거나 항목이나 사람을 다시 측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잘못된 값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를 삭제해야 합니다. 추론 통계는 샘플을 사용하여 특정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대상 모집단에 속하지 않은 항목이나 제품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모집단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이벤트나 특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기계 설정이 표준 값에서 벗어나는 등 분석 중에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면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조 조건은 비정상적인 제품을 생성하여 이상값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 조건에서 제조된 제품은 정상적인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상 모집단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세트에서 이러한 데이터 요소를 합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샘플 항목이 대상 모집단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특정 원인을 밝혀두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는 또한 이상값을 생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 비정상적인 값은 실제 이상값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부분일 수 있으며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제조 공정에도 동일한 아이디어가 적용됩니다. 비정상적인 제품이 공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아니면 기계의 결함의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값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값을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통계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값을 합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지만 통계 분석의 가정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함하고 싶지만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상값을 처리할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통계 분석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비모수적 가설 검정은 이상값에 강합니다. 보다 일반적인 모수적 실험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값이 반드시 가정을 위반하거나 결과를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지는 않지만 회귀 분석에서 데이터 변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통계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강력한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